면접 처음이세요? 아니면 오랜만이죠? 분명합니다. 뭐 자신감 있게 알고 있는 내용 말하고 오면 되지 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4월에 딱 그랬거든요. 근데 이직하는데 몇 개월 걸린지 아세요? 7개월 걸렸습니다. 자신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제일 지칠까요?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아니 자기들도 이직하는 이유 뻔히 알면서 좀 가볍게 좀 물어보지, 이걸로 뭘 알아보려는 건지 면접 볼 때마다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사연 없는 직장인이 어딨냐고요. 그럴 거면 경력직을 왜 뽑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격이 먼저죠. 실제로 면접관들은 항상 묻는 질문들을 통해서 지원자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뭐가 제일 최악인지 아세요? 그들의 그 작은 판단 한 번에 지금까지 쌓아온 준비가, 아니 인생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력직 면접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뭔가, 왜 붙는 사람은 한 방에 붙고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나, 이 핵심을 바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99% 나오는 질문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요. 솔직함이란 포장과 준비된 답변이라는 성실함, 그리고 논리적인지 보려는 겁니다. 이 말은 경력직이라도 절대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퇴사하셨어요? 자, 이게 경력직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질문이에요. 전 면접관일 때 이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불만, 갈등 스타일, 회사 선택 기준 이런 걸 보려고 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람이 안 맞아서, 적성이 안 맞아서, 연봉이 적어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건 그냥 빨간불이에요. 그 대신 뭐가 좋을까요? 긍정적으로 이직 동기를 표현해야 돼요. 조직, 성장, 목표. 회사 측 입장을 섞어서 만들어보세요. 저 올해 네이버 지원했을 때 면접 몇 번 본지 아세요? 커피챗 포함해서 6번 봤어요. 근데 이직 사유를 6번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직 사유 물어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바꿔서 풀었어요. 제가 이런 가치관이 있어서 여기 회사에 이런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리테일 위주의 업무 경험을 했기에 온라인 그리고 리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일 브랜드에서만 일해봤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경험을 쌓았기에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대답하면 면접관이 질문 꼬리를 물어도, 면접마다 물어봐도 당황하지 않고 연결해서 진정성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다. 당장 면접이 얼마 안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참고하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직무 전문성, 경력직이니까 절대 피할 수 없죠. 지원자들은 보통 직무 관련 질문에 저는 이 업무에 강점이 있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또 그게 맞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말이 경력직 면접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면접관은 신입처럼 자신감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로 해봤고 어떤 맥락에서 잘 대응했던 적이 있는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사람관계,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말을 경력직 면접에서는 입사 전 갈등이 있었던 전략 파트너와의 관계를 매주 수요일에 항상 그들의 오피스를 방문하며 결국 문제가 있던 재고 상황을 13개월에서 5개월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와 결과가 더 중요해요. 회사든 학교든 말로만 포장 잘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누군지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 좋으세요? 면접관도 결국 사람이에요. 말만 하고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금세 저 사람은 말로만 저렇게 포장했구나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긍정적인 표현들 신입사원 때 많이 써먹었잖아요. 열정 있다, 소통 잘한다, 책임감 있다. 이런 표현들 사실 면접관의 눈엔 진짜 흔하고 공허해요. 특히 임원, 경력직 면접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도 거의 무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무슨 상황에서 어떻게 그 단어를 실천했는가, 이거예요. 난 책임감이 있다라고 말할 거면 최소한 이렇게 말해주세요.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에서 다시 한번 팀원과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제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데드라인을 지켰습니다. 이것처럼 행동 중심이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풀어야 돼요. 저도 면접관이었잖아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면접관들은 이미 다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들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지원자들을 이미 많이 막았어요. 심지어 자기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 지원자는 진짜 저렇게 할라나?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바로 펜을 놔버리죠. 자, 지금부터는 최악의 사례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경력직 면접에서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이 정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에 어긋나잖아요? 면접관은 이 사람 말하는 앞뒤가 다르네, 정신없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면접관일 때 생각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경험했던 업무, 퇴사 이유, 지원 동기 등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런 적 있거든요. 퇴직사원은 저는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이직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원 동기는 저는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입사 후 포부는 전 회사는 이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답들이 다 따로따로 놓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일관된 인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본이에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이야기 흐름을 갖고 있어야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진짜든 가짜든 이력서에 수많은 프로젝트, 수업, 활동 이런 거 늘어놓는 법 많죠. 근데 이게 한계가 뭔지 아세요? 면접관이 꼬리 질문을 던졌을 때 제대로 설명 못 하잖아요? 오히려 역효과예요. 예를 들어 7년 전에 했던 영업활동을 이력서에 적어놓고 면접관이 그 영업활동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것이 지금 직무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머뭇거리잖아요. 실제 경력인데도 바로 신뢰 잃어버립니다. 물론 최근 경력 위주로 물어보긴 하지만 전 최소한 써놨으면 키워드는 머릿속에 꼭 넣고 면접을 봐요. 기억 잘 안 날 것 같다? 차라리 서류에서 지워버립니다. 내 경력이 맞는데 기억이 안 나서 억울했던 경험 있냐고요? 솔직히 엄청 많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뺏는 게 낫다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면접은 원래 과장 아니냐, 허풍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못 해봤지만 금방 배울 수 있다고 허세 부리는 게 면접 아니냐. 사실 반만 맞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못 해본 필수 경험이 어떤 이유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하려고 노력했는지 말하기. 그 부분은 아직 깊이 있게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배우고 간접 경험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빠르게 적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잊지 마세요. 특히 임원 면접 단계에서는 자칫 과장이나 허풍이 큰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듣고 싶은 답변으로 접근하면 면접관에게 성장 가능성과 솔직함을 같이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 계신가요? 자, 이제 볼륨을 키우세요. 경력직 면접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얘기해 보자고요. 면접관이 단순히 당신의 말만 듣는 게 아닌 건 아실 거예요. 첫인상, 말투, 태도, 일관성 다 평가 대상이죠. 제가 신선통상 탑10 아시죠? 그 브랜드 운영하는 회사 면접 볼 때 제가 창업자 아들이랑 면접을 봤어요. 이게 창업자 아들이니까 실세잖아요. 그 실세랑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긴장을 해갖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 있게 처음 입장부터 끝까지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첫인상, 말투, 태도, 일관성 다 꽝이었죠. 심지어 30만원 주고 면접 코칭 받고 갔는데 그 아들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아씨,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당연히 바로 탈락했습니다. 첫 입장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와 어조, 논리 흐름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톤과 감정의 기복이 적고 중심이 잡힌 상태라면 이 사람 기본은 갖췄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일찍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면접에서 궁금한 점 없으세요? 뭐 질문 없으세요? 이런 얘기 물어볼 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죠. 신입 면접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력직, 특히 임원 면접에서는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저는 아직 패널에 손을 쥐고 진지한데 그 대답을 듣잖아요? 이 사람 관심이 없나? 회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나?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가지 질문은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전 하나는 직무 관련, 하나는 팀 관련, 그리고 하나는 스토리텔링을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KPI는 뭔가요? 제가 긴밀히 일할 팀 구조와 그에 따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3호선을 타고 왔습니다. 매일 3호선을 타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이미 회사와 직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세요. 경력직 면접에 정답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직 사유부터 전략적으로 전달해라 이렇게 한대지만 그 정답이 모든 면접관에게 통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면접관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지원자는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이 안 되는 사람,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만 준비한 사람, 매운 거죠. 표면적이고 포장만 가득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지원자들은 면접관 입장에서 답답하고 같이 불안해져요. 아마 제가 그 신상송상 탑10 면접 볼 때 그랬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원칙 중심으로 단단하게 구조 잡고 대응하는 사람은 면접관이 매우 안정감을 느끼죠. 자, 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얘기는 공유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하자고요. 자, 면접은 기세 그리고 스킬셋이에요. 근데 기세가 떨어지면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그 스킬이 절대 드러나질 않죠. 제 멘티분 중에 한 분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반도체 관련 외국계 회사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심지어 5년 차인데 팀장 자리에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회사 사정, 철수죠. 철수로 인해서 갑자기 이직을 준비하게 됐고 당연히 능력도 있고 경력도 탄탄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면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까지 여유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합격 연락도 받았어요. 근데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에 고사하고 거절하고 계속 면접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곳이 막 늘어나고 합격한데 그냥 갈걸 이런 마음도 들면서 조바심이 난 거예요. 분명히 면접 기술은, 면접 스킬셋은 면접에 참석할수록 정교해지는데 자신감은 계속 떨어지면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냥 면접 지금 보지 말고 한두 달 그냥 쉬고 다시 시작해라. 그래야지 자신감이 회복한다. 근데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퇴사일은 정해져 있어서 디데이가 다가와요. 면접에 계속 떨어져요. 심지어 난 합격한 것도 있었는데 안 갔어요. 후회도 밀려오고 조바심도 막 밀려옵니다. 가만히 쉬면 아무 생각 안 날까요?
분명히 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 그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거예요. 이 얘기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선배한테?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들면 주말에만 쉬세요. 다행히도 이분은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상황을 가장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아니죠.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본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에요. 이분은 무료 상담이 가능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저랑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저보다 훌륭한 그 여러 명의 취업 컨설턴트 중에 전 뭐 컨설턴트는 아니니까 그분들 제외하고 저랑 면접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또 프리미엄 프로그램으로. 이분과 코칭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못 됐네요. 아쉽게도 이분은 여전히 구직 중이세요. 하지만 면접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칭하고 바로 본 면접에서는 합격했지만 입사 일자가 조율이 안 돼갖고 다시 구직을 시작하셨을 뿐 이제 본래의 자신감 있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합격은 시간 문제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이분은 왜 저와 면접 코칭을 진행했을까요? 저와 코칭을 진행하면서 뭘 개선했을까요? 저는 현직자로서 이분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말해주면서 기죽을 이유가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렸어요. 아마 이게 큰 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신감 떨어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그 신체적 습관, 면접관의 입장에서 고쳐드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면접에 항상 나오는 질문을 이분의 경험과 성과, 그리고 지원회사의 니즈와 자연스럽게 연결해드렸습니다. 지원자의 입장이죠. 그 결과 이분은 면접에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두려움보다는 이젠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자신감이 더 커지셨어요. 답변들도 탄탄해졌고 중요한 거는 확신이 생겼어요.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카톡으로 꾸준히 피드백을 드리면서 뒷배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로 지쳐있는 분들, 면접은 다시 한번 기세와 스킬 쓰십니다. 스킬은 면접을 볼수록 정교해지지만 기세는 면접을 볼수록 떨어질 수 있어요. 보통 경력직 면접은 특수한 상황인 경우가 많죠. 멘탈이 흔들린다. 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무료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야기 솔직히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프리미엄 그리고 스탠다드 코칭으로 개선해보세요. 장담하는 건데 모두들 저분처럼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합격합니다. 경력직이신 분들 제가 확신하는데 스킬은 이미 충분하세요. 그걸 꺼낼 수 있는 기세만 회복하면 합격은 시간 문제예요. 꾸준히 이직 또는 구직하시는 분들을 위해 꿀팁 영상들을 계속 올릴 거거든요. 이걸 놓치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구독하세요.